이 시간과 또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목사님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고요. 갑자기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대전 세계 비전 교회에서 이 특강 시간을 준비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들었을 때에 저는 지금 오늘 처음 왔습니다만은 굉장히 익숙하고요, 참으로 사랑스럽고 참으로 반가운 교회와 목사님이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본 임마누엘 교회 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자주 이 교회와 목사님 여러분들을 사랑을 담은 귀한 말씀을 많이 전해 주셨기 때문에 전혀 낯설지 않았고요, 보고 있었던 것처럼 매우 반가웠고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두말 하지 않고 주일날, 사실은 이제 주일날 오후면 제가 정읍에 가서 예배 끝나고 이 말씀을 이 그림 분석에 대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마침 격일로 이 시간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많이 그림에 대해서 그림 심리, 그림이라고 보다는 여러분들이 미술 심리, 미술 치유, 미술 상담이라고 많이 들어왔고 또 공부도 해왔고 그것을 통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미술 상담, 미술 치유에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 교육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지금까지 그림을 분석하면서, 이 분석은 참으로 말로 할 수 없고요, 또 표현으로 할 수 없고 어떤 방법으로도 나타나지 않는 이 그림을 통해서 정말 정확하고 진솔하고 숨김없이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다라고 이 그림을 정의를 합니다. 이 언어는 놀랍게도 제가 가르치면서 듣는 분만 아니라 세계 공통어다라고 저는 또 정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그리는 그림 속에서의 내용은 제가 분석했던 내용과 너무나 정확하고 일치하고 있고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전혀 말도 못했던 것, 또 얘기하면 부끄러운 것, 얘기하면 가슴 아픈 그런 사연들이 그림 속에서는 다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얼마만큼 저를 알리겠으며, 한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들을 깨달으실까. 그러나 이 한 시간 아니라 우리 목사님께서 잠시 말씀드렸을 때 잠깐 듣고 이해가 간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 몬테소리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됐었고, 몬테소리 교육을 통해서 아동에게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해서 논문을 쓰려고 해외에 또 각처의 모든 자료들을 모으면서 읽는 동에 그 한 줄에 태양이 아빠의 100%다라고 하는 짧은 글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술을 공부를 하고 있고 교육학을 전공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도 강의를 하고 있었던 중인데 태양이 아빠를 표현하는 100%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갑자기 들은 것 같아요. 처음 들은 것 같고 처음 본 것 같았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저의 온 가족들이 다 중직자들이 있고요, 저도 엄마 손에 이끌려서 부흥회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또 봉사하시는 것도 눈여겨서 잘 보면서 잘 배워왔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다 이 나이까지 오다 보니까 뭐 여전도 회장도 해보기도 하고 교회에 구역장도 해보기도 하고 주일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하니까 요셉에 관한 설교도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에 관해서 모르는 분들이 없잖아요. 모르는 분들이 없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성경 속에서 태양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내 그림을 분석에 접목도 시켜보지 않았고 정말 별개로 생각을 하면서 생활을 해왔고 교육도 해왔고 그랬는데, 태양이 100% 아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 논문에 접목을 좀 시켜봐야 되겠다. 그런데 너무 약한 거예요. 태양이 아빠의 100%라는 것이 그거 한 줄만 쓰자니까 근거를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근거가 된 것인가를 다른 서적들을 막 찾아도 전혀 없는 거예요. 정말 가까이에서 내가 늘 접하고 있었던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들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이거 너무 약하니까 그냥 투자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 유치원을 운영을 했고 미술학원을 운영을 했었고 실제 신학교에서도 강의를 했었고, 그리고 많은 곳에서 교육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었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책 속에서 찾기보다 내가 주변에 있는 많은 지인들과 내 대상들에게 있어서 이들에게 그림을 직접 그려보게 하면은 태양이 100% 아빠라는 것을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였었죠. 그래서 우리 유치원 교사들에게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려보게 하고 학부형에게도 부탁을 하고 또 선생님도 그려주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유아교육과 학생들에게 또 그림을 그려보게 하고 또 다른 지인들에게 그려보게 하니까 아주 많은 그림들이 저에게 임상의 대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지금같이 그림 속에서 나타나는 100%를 찾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느 분은 어느 정도, 어느 분은 어느 정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유치원에서도 학원에서도 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그 상황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니까 완전히 분류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라는 것이 아빠라고 알고 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죠? 알고 계신 분 계시지만은 이렇게 정확하게 아빠의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데, 얘네는 아빠들이 안 계셔. 얘네는 아빠가 폭력적이야. 얘네는 아빠가 이중 생활을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대강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림들을 보니까 분류가 되는 거예요. 정말 애정이 좋은 아빠의 그림, 폭력적인 아빠의 그림, 아빠가 안 계신 아이의 그림, 아빠가 병들은 아이의 그림들이 나오는 것을 정말 놀랐었어요. 그러면서 이 그림을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이제 하죠. 제가 이렇게 돼서 많은 분들에게 그림을 그려보게 하니까 이렇게 그림들이 나왔고, 실제 환경과 그림에서 표현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흡사하다라고 그때는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태양을 하나 찾기 위해서 그려진 그 내용 속에서 많은 내용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빠의, 엄마의, 가족들의, 그리고 자신의 모든 환경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건강, 또 여기에 잠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가정폭력, 또 성폭력, 여러분, 그리고 정신문제, 너무나 중요한 또 학교폭력들이 이 그림 속에서 발견되기 시작을 했고요. 발견되면서 연구와 또 이제 임상을 통해서 연구와 더욱더 노력하는 그 시간들을 지금까지 한 40년 이상을 갖게 되면서, 이것은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언어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저의 산하에 교육생들이 수천 명에 지금 현재 이르고 있고요. 그리고 교수들도 여기도 한 분 계시는데 신숙희 장로님이 또 계시죠. 교수들도 한 40여 명이 지금 되고 계시고요. 며칠 전에 교수 세미나가 또 있었습니다만은 이들이 현장에서 강의를 하시기도 하고
현장에서 내담자들을 만나면서 그 내담자들의 그림 속에서 정말 발견되는 것들을 새롭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사생활을 캐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을 통해서 정말 치유, 요즘 많이 우리 복음 치유의 정말 중요성을 말씀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이 그림을 통해서 말로 못하는 것들을 찾아내서 진심으로 다가가서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참 놀라운 일들을 우리 많은 교수들이 하고 계시고요. 또 이제는 저는 이제 세계에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전도뿐만이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이 그림을 분석하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대학교, 각 나라의 대학교의 교수들을 제가 보내게 되면 그 대학교에서 또 겸임 교수로 또 명예 교수로 위촉을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한두 해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다른 그 지역에서 소문을 들어요. 한국에서 미술심리팀이 와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훌륭하다, 또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열려서 많은 나라들로 우리 교수들이 지금 찾아가고 그곳에 강의를 하고 그림을 분석하고 또 문제 있는 것들은 상담을 통해서 바로 또 한 일주일 간격으로 있다가 오니까 그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나 학장이나 상담 선생님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달할 뿐만 아니라 지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또 연결을 또 시켜드리고 오면은 그들을 지속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계시는 그런 환경에 지금 현재 있고요.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고요. 우리가 이 그림을 배워야 하는 그 이유를 제가 이렇게 한 장으로 복사를 해드렸는데, PPT 작업을 전에는 했었습니다만은 한 장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또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방법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 일일이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나는 심리를 분석해야 하는 목표와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표는 그림은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울신대라든가 이제 경기대라든가 또 고신대라든가 이런 신학대학에서도 강의를 많이 하는데 그 상담사나 또 목사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말로 할 때는 거짓말을 하고 부끄러우니까 제대로 말씀을 잘 하지 못하고 숨기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한 20%는 짐작이 가서 그걸 끄집어내려고 해도 정말 감추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상담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림을 분석하는 것들을 조금 배우고 그림을 그리게 하니까 80%는 이제 찾아낼 수가 있더라. 그래서 상담은 직접 말과 말로서 상담을 해야 되지만 그림은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어도 그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저는 90% 이상 100%라고까지도 죄송합니다.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고 40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것인데, 그림에서는 정말 숨길 수 없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뒷장에 그림이 아무것도 없는 흰 백지잖아요. 그런데 좀 과장되게 말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담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 백지의 그림에서도 우리는 나름대로의 분석을 하고 있는데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감추고 있는 환경이나 심리나 건강, 그리고 의식의 세계, 잠재의식의 세계의 새로운 공통어라는 그 언어로서 각인 뿌리 체질된 그 문제들을 분석하고 심리를 치유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나타난 심리를 분석하고 심리 상담 및 영적 상담을 통해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영육간의 상태를 예방 치료하고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최종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이면 서울의 지구촌 교회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목요일이면은 산성의 산성교회, 성남의 산성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곳 사모님께서 잠시 제 강의 중에 10분만 시간을 주시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10분을 드렸더니 도저히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기는, 전도하려고 만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그림 때문에 어려운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림 속에서 영적인 문제가 발견된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문제가 발견된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무당이었고요, 아버지가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피하고 있었는데, 이 딸에게 신내림을 받을 그런 형편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때문에 만나고 바로 급해서 예수님을 전했대요. 그래서 바로 영접해서 또 상담하러 가신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림이 아니었으면 그 사람을 볼 수도 없었는데, 그림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 사람의 하나님께 말씀을 전해서 영육으로 치료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다고 꼭 말씀하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김유미 전도사님 아시죠? 이것도 다녀가셨고요.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도하려면, 어린이집 교사였었잖아요 전에. 그런데 아이들에게 전도하려면 학부형이 무슨 유괴범처럼 생각을 하고 굉장히 사나운 모습으로 김유미 선생님에게 아이를 빼앗아 가거나, 또 한 번은 또 절에 가서 전도하려고 했더니 절 주에게 따귀도 맞았다든가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직접적으로 할 게 아니라 도구를 사용을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구라는 것을, 그림이 도구다.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잖아요.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는 도구가 있어야 되고 미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림을 미끼로 사용하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혼자서 한 20여 곳의 다락방을, 굉장하잖아요. 혼자서 20여 다락방을 세워가고 있고요. 절에서 아마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동네는 절이 유명하잖아요. 절이 유명한데 우리 동네 이장도 중이에요, 여러분. 그럴 정도로 절이, 그리고 언어 자체가 중들리고 우리 권사님이 지금 전사님인데 정말 그림 분석에 탁월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쪽집게라고 표현을 해요. 그림 분석 정말 심리 상담사로서 훌륭한데 쪽집게라고 자리 깔고 뭐 돈 받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가서 수차례 찾아가서 절에 가서 아이 그 중에 아이를 교육을 시키는데 방이 부족해요. 지금은 절방이 아이들 교육하는데, 그런 정도로 우리 전도하는데 굉장한 미끼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 기대 효과는 무엇이냐면 세계 공통어. 왜 세계 공통어라 하냐면, 어느 나라를 가서 어느 나라 사람들의 그림을 받아도 물론 그들의 문화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표현들이 좀 있는데, 문화 때문에 그런데 그 속에서 그려진 그림들을 우리 나름대로 제 분석대로 분석을 해보면 그곳에도 너무 틀림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얼마 전에 이제 발간을 했는데, 그 책 뒤편에 몇 장은 외국 그림을 좀 사례로 좀 넣었었어요. 근데 그뿐이 아니라 외국도 지금 이만큼씩 가지고 와요. 우리 한 번씩 가신 교수들이 그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받아온 그림들이 이만큼씩 되는데, 그 분석을 다 해보면 그곳에도 영적인 문제, 건강 문제, 환경 문제들이 다 드러나는데 똑같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만 모르겠어요. 저는 뭐 우리 그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의 그림을 그냥 우리 말로 그대로 분석해주면은, 통역을 하면 너무나 정확한 그 환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속에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바벨탑 사건을, 우리 목사님이 계신데 좀 죄송하지만은 바벨탑의 그 사건이,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어도 흩어놓고 모두 다 갈라놓으셨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갈라 놓으셨을 때, 흩어 놓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참 아프셨겠다라는 생각을 근래 제가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원네스 우리 하잖아요. 우리가 원네스 되게 하기 위한 그림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통해서 세계 공통어로 하나가 되는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일이 우리에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태양 얘기를 제가 논문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태양 얘기를 하고 논문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이제 저도 뭐 요셉이 꿈이 어떻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37장 9절은 오늘만의 얘기 아니라 저의 이 지금까지 그림을 분석하는 교수로 전도자로 활동할 수 있는 그 태양 때문에 저의 전 생애에 걸쳐서 이 귀한 말씀, 물론 성경 전체 한 권이 저의 세상에 큰 보물이기도 하고 저의 생명이기도 합니다마는 그 속에서 창세기 37장 9절의 말씀은 저를 오늘 만나게 한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냥 또 뭐 요셉이 꿈이 이렇고 태양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마는 어느 날 저는 이제 태양은 아버지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달은 엄마를 표현한단다, 별은 형제들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론 그림에 따라서 이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고 엄마는 어떻게 하고 있고 형제들 간의 우애는 어떻고라고 이제 하나하나 그림에 그려진 그 환경 상태에 따라서 설명을 해 나가고 있지만은 근본적인 형태의 원인은 아빠 가족이잖아요. 그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쭉 읽고 외우고 뭐 다시 또 읽을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그 성경을 창세기 37장 9절 읽는데 이거였어요.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이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요셉의 꿈에 그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너이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 속에는 태양이 야곱이다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죠? 해가 야곱 아버지다라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그 꿈을 마음에 두었었고 사실은 그것이 왜 마음에 들 수 있었을까요? 자기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달에 대해서 이제 형제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달은 어떤 내용이냐면 형제들이 외로움 또는 형제들이 우애 없을 때에 별을 많이 그려요. 달과 별이 또 나왔을 때에 엄마의 건강 상태, 활동 상태, 중요한 그 위치에 대해서도 이 위치들에 따라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였었구나.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미션을 주셨던 거였어요. 아무도 그 사실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도 않았고요. 그것이 내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그림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에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을 얼마나 많은 세월 뒤에야 성경 속에서 이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가정부터 알게 하시더니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 그림 속에서도 이 백지의 한 장 뒤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라는 내용들이 그려져요. 어떤 내용으로 그려지냐면은 너무 강하거나 너무 약하거나 너무 짙거나 형태 없이 선으로만 마구 그려지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때 이 아이의 환경은 정말 흑암이 깊음에 있는 가정 환경, 정말 공허한 자기의 모습을 이 그림 속에서 그리기 시작을 하는 것들을 성경 속에서 자꾸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거룩한 성전에서 또 한 가지 엄마가 외도하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엄마가 외도하고 있는 그림이 뭔 줄 아세요? 우물물이 터진 아이가 있어요. 우물물이 터져서 물이 새거나 우물이 넘치는 아이의 그림 속에서는 분명히 엄마가 외도하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성이 그렇게 그리면 내가 외도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 어디에 잠언 3장 15절 이하에 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하나씩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 이미 그림 속에서 그려지고 있던 것들이었었던 거예요.
그것을 어느 날인가부터 성경 속에서 찾기 시작을 하고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것이 일치되고 있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이 사람의 비밀, 숨겨진 사실, 환경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이끌어 갈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 속에서도 이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결국은 성경 속으로 접근이 되고 성경 속에서 그들의 영혼 살리는 일에 정말 귀하게 쓰이고 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있죠. 필요성과 배경을 보면은 지금까지 얘기한 중에서도 왜 필요한가 여러분들이 좀 느끼게 되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림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환경적, 또 심리적, 정신적, 이거 맞아요. 환경적인 이야기, 심리적인 이야기, 정신적인 이야기, 육체적인 이야기, 그리고 영적 상태의 표현이 그 어떤 것보다 명확하고 진솔하게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관을 상실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 참으로 참된 안식처를 제공해 주는 것이 그림을 분석함에 있다라고 저는 많은 경험을 하고 있고요, 많이 가르치고 있고요, 많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림은 지식적이고 실제적이고 과학적이고, 제가 여러분 몇 년 전에 이 대전에서 여러분 말씀드리면 다 아는 교회에서 한 3년을 이 수업을 했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목사님께서 그림이라는 것이 여러분 과학적이며 그림이라는 것이 정말 이 지금 여기에 말씀드리고 있는 심리적이고 환경적이고 교육적이고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뻤고 흐뭇했었습니다. 3년 하고 사모님께서 바톤을 이어받으셨어요. 사모님께서 너무 잘하셔서 그때 사모님이 가르치시고 또 사모님이 모으시고 사모님이 상담하시고 학교에 사역하러 들어가시고 학교 현장에 들어가시고 학교에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느 학교에서는 청주에서는 어느 아이가, 목사님이, 제가 이제 그 중직자들을 강의를 하는데 그곳에 여자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선생님, 그 목사님, 나는 청소년 사역인데 그림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셔요. 그래서 사역하고 싶은 대상들에게 그림을 많이 받으시면 받으실수록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냐면 청주여고에 갔어요. 오래돼서 청주여고에 갔는데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아이들을 바로 만난 것이 아니라 교장실로 가셨어요. 교장실로 가셔서 명함을 하나 드리고 처음에는 무료로 상담을 해주시는 것이 문을 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교장 선생님에게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내가 그림을 통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학교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있지만은 상담사는 한두 명에 불과하다. 내가 무료로 상담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반가워하셨을까요? 그러지 말라고.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문제만 만들어 놓고 해결도 못하고 간다.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쫓겨났어요. 나오다가 마침 아이들이 끝나서 이제 흩어져 있는 것을, 저는 이제 항상 우리 김유미 선생님도 항상 백지를 이렇게 갖고 다니고 그림 색채 도구를, 색연필이라는 크레파스를 항상 갖고 다니세요. 그분은 지금 그래서 이제 그걸 말씀을 드렸더니 크레파스와 A4 용지를 많이 가지고 다니시면서 아이들에게 빨리 그림 한 장씩 그리도록 부탁을 드렸어요.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순수해서 순수라고는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 하여튼 아이들이 그림을 잘 그려줬어요. 그래서 그림을 가져갔는데 그때 핵심이 있어서 제가 청주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교수님 제가 이렇게 그림을 많이 봐도왔는데 빨리 분석 좀 해주세요. 근데 이게 이만큼을 빨리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분석을 하면 최대한 한 시간에 서너 장 정도 분석을 하나하나 해드리는데, 그래서 대강 여기서 얘는 우울증, 얘는 가정 문제, 얘는 성 문제 하다가 어느 아이가 임신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 임신, 고등학교 아이인데,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그 목사님이 그 학교를 찾아갔어요. 어제 그 교장 선생님이 쫓겨났잖아요. 학교를 가서 이 아이는
가정 문제가 있고요. 이 아이는 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뭐 건강이 안 좋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 아이는 임신했습니다라고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무슨 소리냐고. 그 아이 우리 학교 1%다. 모범생이에요. 완전 모범생이에요. 전교 1위라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느냐. 우리 학교 문 닫을 일이 있느냐. 막 쫓아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드린 명함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하고 나오셨어요. 여러분 이제 그림 분석, 미술 치유라는 것들이 지금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그 말씀을 마음에 두셨어요. 마음에 두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범생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담임 선생님과 상담 선생님을 불러서 뒤를 조용히 찾아봐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어땠을까요? 지금 제가 얘기할 때는 임신한 게 맞았으니까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죠. 그리고 나서 교장 선생님이 생각하기를 이것은 우리는 3년 동안 이 아이를 봐서 전혀 몰랐지만은 어떻게 그분은 이 그림 한 장을 통해서 이 아이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을까? 그리고 이 아이는 아버지가 폭력적인 아버지다, 가족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떻게 이 그림 한 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을까? 이건 우리 선생님들이 배워야 할 일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배워야 할 일이다. 그리고 명함을 주었기 때문에 그 선생님,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오셔라. 아차 된 거구나. 목사님이 가시니까 이것은 목사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은 아이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배워야 할 일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강의를 좀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목사님이 강의하실 수가 있을까요? 설교는 하실 수 있지만은 그림을 분석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도 지금 배우는 입장인데 대학교에 퇴직을 하시고 지금 이렇게 중직자나 학교나 그룹단체에서 특강을 하고 계시는 교수님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저도 배우는 중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것에 2년 반을 교사들을 강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전에 어느 사모님께서 학교에 이렇게 또 들어가셨어요. 학교에 들어가셨고 그곳에서도 자꾸 이 선생님을 통해, 이 목사 사모님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발견하다 보니까 그곳에서도 우리 교사들이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셔서 제가 또 들어가서 그곳에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혹시 이곳 중에 계신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곳에서도 학교 선생님들을 가르치고 온 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경을 필요성에서 그림은 지식적이고 실제적이고 과학적이고 성경적인 확실한 성경적인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이미 가정 문제부터 저에게 눈을 뜨게 해주셨고요. 그동안에 다 잘 알고 있었던 요셉의 사건이 이미 저에게서 분석이 되어져 나갔던 그것이었던 것들을 몰랐었죠. 하나님께서 아마 저를 통해서 아마 미션을 주신 것이 아니었는가. 이 태양이, 이 가정 문제가 이미 전 세계에 하나가 되기 위한 도구로서 그림이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됐는데 그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 정말 저는 절대 주권자께서 내 안에 빌립보서 3장 28절이든가 그게 제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저 안에 임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림을 색다르게 발견하고 언어로 발견하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소원을 이 작은 가슴에 두시고 이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갈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그 기쁨에 우리 120살까지 산다면 앞으로 저도 몇십 년, 한 3, 40년은 충분히 계속 지속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러나 제자들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도 쭉 하시다가 그분 중에서도 저를 대신해서 강의하실 수 있는 분을 찾아요. 그리고 이제 한 3, 4년씩 하다가 한 분을 세워놓고 또 다른 곳에서 또 한 분을 세워놓고 저 아래 광주에서 세계로교회에서도 몇 년 전에 거의 한 3년 가까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열심히 잘 하시면 너무 감사하겠는데 그러나 한 알의 밀알이 싹이 트고 있었어요. 다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다 가르쳤어도. 물론 우리도 대학을 다
대학으로 전공으로 다 활동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셨는데 장롱면허로 섞이고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있지만 정말 특별히 한두 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씨앗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광주에서 어느 집 권사님께서 이번에 정읍에서 제가 또 강의를 하게 됐는데 오셨어요. 정읍으로 오셔서 그 교회 이제 준목이 좀 담당을 했었어요. 제가 하는 동안에 우리 교수님이 연세가 드셔서 여러분 연세가 드셔서 연세가 드셔서 이제 뒤로 물러나실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는데 우리가 다 있기 전에 이게 소멸되기 전에 빨리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우리 교수님 한 번 모여서 이 수업을 좀 듣도록 목사님 광고 좀 한 번만 해주세요. 목사님 주보에 한 번만 내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이러시더래요. 이것은 교회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소리 듣고. 뭐냐면 그게 아니라 노회 차원에서 광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지금 다문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월쯤에 재교육을 준비합시다 이렇게 하셨다고 해서 너무 제가 감사하고 지금 곳곳에서 광양으로 광룡빛교에서 부산의 새소망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목사님 잘 아시죠? 새소망교에서 4년을 했어요. 그곳에서 지금 교수가 어제 오셨었어요. 두 분 또 오셨었잖아요. 그죠? 부산에서 우리 저 신숙희 장로님께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부산에서 이렇게 수업을 받고 4년을 했는데 지금 학교에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계시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리고 줄줄줄 넘어오다 보니까 의정부로 일산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일산은 우리 다락방 교회가 아니지만은 열방 교회라고 있어요. 열방 교회에서 지금 3기차 내일이면 월요일이에요. 내일이면 3기차 이제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것 정말 아낌없이 다 드리고 아낌없이 드리고 이것을 받으셔서 또 강의를 하고 정말 사람 찾는데 쓰임 받고 이것이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해서 저는 이제 사람 찾는 그 일을 이제 잘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학교 이 그림을 보면은 가정 문제를 그림 속에서 다 보여요. 다 읽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보인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글을 배워요, 지금. 우리가 글을 배우듯이 그림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글을 새롭게 배우는 방법을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글을 배우고요. 그리고 이것이 사회 문제인지 학교 문제인지 우리 학생들요 정말 예쁘고 얌전하잖아요. 예쁘고 얌전하고 몸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보실 때. 그런데 그 아이의 그림 속에서 놀랍게도 학교 폭력으로 자살 고지까지 하고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 그림을 통해서 정말 자살 위기에 있는 아이들을 정말 많이 살립니다. 생명만 목숨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 전달이에요. 너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야. 그죠? 아버지 때문에 너무 폭력을 당하고 있고 또는 학교에서 내 선배가 나를 지속적으로 금품갈취, 폭력, 나 정말 살기 싫어서 정말 죽고 싶습니다. 정말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고 싶습니다 하는 아이들이 그림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글을 배우는 거예요. 정말 잘 그려진 이 그림인데 어디에 액자해서 복도에 걸어놓을 만한 아주 잘 그린 그림인데 그 그림 속에서 나는 너무 숨 쉬고 살기가 힘들어요 라고 호소하고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런 그림들이 어느 목사님 한 분은 제가 지금 산성교회에서 성남의 산성교회에서 이제 상당히 많이 모이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목사님 한 분이 경기대에서 저에게 수업을 받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그 이제 학교의 프로그램상 지속적으로 하지를 못해 한 학기 끝나면 제 수업은 이제 마쳐지고 그 다음 학기에 또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학기 하다 보니까 이제 알쏭달쏭 하는 거예요. 이제 한 단어 정도 알게 됐는데 문장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어디서 또 강의를 하십니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는데 이분이 시간만 나면 전국의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와요. 특히 이제 미술관 쪽으로 가셔서 그 사진들이 오는데 그림은 정말 잘 그렸지만 그 그림을 보면은 가슴이 정말 아파요. 정말 가슴이 아프고 어느 날은 그 목사님께서 이 그림은 정말 이 아이는 만나야 할 아이입니다. 또 서천이라는 곳이에요. 충남 서천에 어느 학교에 가니까 그런 그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린 아이를 만나야 되는데 그냥 만날 수 없잖아요. 목사님 남자분이시고 고등학생 아이고.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셔서 교장 선생님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 나는 이 그림을 분석하면 내 직업은 목사이며, 그리고 이 그림 속에서는 이 아이가 정말 자살을 할 위험한 우울증, 심한 우울증에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상담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없어요. 이 아이가 없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아차 늦은 거예요. 아타 늦은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여러분, 지금 제가 어느 한 가지씩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40년 이상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그림 속에서의 문제들이 있었겠어요. 진작에 우리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사람의 여러분, 어느 이 그림 속에 델티 보시면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뒤에 보면은 여자 장로님이 그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자살 직전에 있는 장로님이세요. 여자 장로님. 첫날 오셔서 그림을 저에게 주시고 최면상. 그래,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어려움도 기쁨으로 이겨야 되고, 모든 슬픔도 기쁨이고, 모든 사건은 다 행복하고 기뻐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저는 모든 다락방의 모든 성도들은 다 기쁨이고 행복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 성도도 아닌 장로님이 자살 직전에 있다라는 그림을 그려줬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칠판에 놓고 이렇게 그리면 하는데, 이거 제가 보니까 그냥 분석을 공개할 그런 그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개해도 되나요? 했더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놓고 줄줄줄 설명을 하는데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심각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아시나요? 했더니 안 돼요. 그리고 다 끝나서 갔는데 그분이 혼자 남아서 저를 잠깐 보자고 하는데 본인 그림이었어요. 정말 자기가 기절을 할 뻔했대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장로이지만 남편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집사로 겨우 다니긴 하지만은 그 어려운 것을 장로여서 숨기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름만 장로였지 어떻게 이렇게 우울하고 어떻게 죽을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고백을 하신 분의 이제 그림에 이렇게 실게 된 것은 허락을 받은 그림들이에요. 자, 우리 지금 현재의 배경들을 보면은 비복음 단체라든가 불신앙 민간 단체에서는 사실 상담 사역이 활동은 왕성하죠. 우리 복음 있는 교회의 그림 분석은 사실은 좀 미약합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에 전주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서 일주일 후에 40 몇 분, 한 50 몇 분이 수업을 하시겠다, 책을 보내라고 그래서 미리 보내서 일주일 남겨놓고 목사님께서 복음이면 다다, 복음이면 다지, 그림 분석이 뭐 필요 있느냐 이렇게 하셔서 못하게 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이면 다죠. 정확히 복음이면 다예요. 우리가 그 다인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저는 이렇게 큰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고 강의해도 이 예배 시간에 강의를 해도 좋다는 말씀에 저는 목사님이 정말 깨어 있으신 분이구나, 열려 있으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복음은 단데 이게 뭐가 필요 있느냐 그러는데 제가 솔직히 비웃었습니다. 복음면 단데 뭐가 두렵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타면 하나님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 앉으실 필요도 없고 공부도 할 필요도 없고 먹을 필요도 없어요. 기능이, 우리들이 기능 서밋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능이 왜 필요해요? 복음 하나면 다 끝나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 복음 없는 이 세상이 복음 들고 가니까 거부를 하잖아요. 우리 김유미 전도사도 따기도 맞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사람 낳는 업으로서 미끼로 삼으면 된다. 이걸 미끼로 하자, 미끼로 삼자 이거예요. 미끼로 삼아서 지금 오늘날 묵묵히 그러나 지켜보고 계신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성장한다면 성장하고 있고요. 이게 잘못되지 않았기 때문에 덕평에서도 몇 번 갔어요. 덕평에서 몇 번 가서
한 500여 분 모이신 가운데서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이 그림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날 배경에 대해서도 정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 만국어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327개국 나라의 전도의 도구로 가지고 가고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정말 큰 이유가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상담 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본래 교수로서 대학교의 어느 문들을 열어갈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몇십 년 전에 그 관계가 오늘을 위한 그 관계였었고, 그때의 씨앗을 뿌려놓은 것이 오늘의 다른 나라 유엔 총회가 있는 곳에 그 대학교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세운 그 교수들이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그 아이들의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 속에서 분석을 하고 문제를 얘기를 해주고 또 치료받을 수 있는 길, 그래서 그곳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이 아이들을 어느 앙헬레스 쪽에 어느 선교사님이 혼자 다락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목사님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혼자 너무 외롭고 쓸쓸한데 학교를 위해서 20년을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복음 들고 가려고 하니까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림이라는 도구로 미술 치료를 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 교장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때 제가 우리 교수들 6분을 데리고 갔는데 강의만 하고 끝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잠시 단기간에서 이들이 제가 알고 있는 이 그림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 알겠어요? 옹알이도 못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년에 2차례씩 우리 교수들이 가서 지속하고, 또 여러분요, 어느 아이는 우리 제 책 속에 있는데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고등학생 아이인데, 이러니까 얘가 17살 남자아이고 엄마는 30몇 살, 40이 안 됐어요, 엄마가. 그런데 그림 속에서 이거 얼마나 놀란지 이 아이가 아빠의 역할을 대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아빠의 역할을 대신한다? 그게 아니었어요. 대신하는 역할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엄마가 혼자 있어서 엄마를 위해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가장으로 한다, 그게 아니라 신체적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림에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분석하는가, 이것을 제가 이제 기회를 목사님께서 주시리라 믿고요, 하나하나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 믿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배우다 보면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주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무당이 절대 아니고 신비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얘가 말할 수 없는 사건들, 애뿐이 아니에요.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다 이 그림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의 무의식의 이 모든 세계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정확하고 정확한 호소예요. 진심으로 호소. 이것들을 발견하면 가슴이 안 아플 수가 없고요, 이것을 보면 너무 감사하고요, 이것을 보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찾을 수가 있답니다. 제가 4시까지 해야 되나요? 잠시 그러면 이 그림 몇 장만 제가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면은 가정폭력이 있어요. 가정 문제예요. 여러분, 그림 속에서 정말 중요한 가정 문제,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창세기에 대한 태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는 아빠 폭력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어요. 아빠가 때리는 것도 없고 아빠에게 맞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태양 하나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서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왜 이렇게 그린 태양은 아빠가 폭력적인 아빠라고 분석을 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 아이는 폭력적인 아빠로부터 늘 폭력을 당하고, 엄마는 이 아빠의 지금 내용을 잠시 보시면은 폭력적인 아빠 맞습니다. 너무 무식하기도 하고 술 주정뱅이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이고. 그래서 이 아이의 그림에서는 태양만 그렸지만은 아빠 폭력이 대단한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뒷장을 넘겨보시면은 엄마 폭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진짜 그렇죠. 엄마가 어디가 있어요? 엄마에게 매 맞는 것도 없잖아요. 엄마에게 혼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엄마로부터 심한 폭력을 당하는 아이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왜 엄마가 폭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배우게 되면 얘는 엄마 폭력을 당하고 있는 아이구나 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 폭력, 그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김유미 전사, 이 짧은 시간에 김유미 전사 얘기를 또 한 번 하면은 이것도요, 학교 폭력, 그 병원에서 자궁 적출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사이에도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이렇게 또 돼요. 그 병원에 갔으면서도 A4용지와 크레파스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잠시 걸어 다니는 운동하라는 동안에 어디로 다닐까요? 방방에 다니면서 환자들의 그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학교 폭력 당하는 아이의 그림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아니에요, 나 아주 문제 없어요, 막 이렇게 막 거절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림 속에서는 분명히 학교 폭력 당하는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아이가, 부모들과 같이 있었던 이 아이가 퇴원을 하고, 우리 김유미 전사가 퇴원했는데 유치원 어린이집으로 이 학생이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그때 그린 그림을 보고 제가 학교 폭력 당한 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어요. 사실 내가 선배에게 심한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엄마에게 말도 못하고. 그래서 엄마에게 얘기를 하고 학교로 찾아가서 해결을 하게 됐죠. 이제 여기에서 그림 속에서 폭력 당하는 아이, 지금 그 5페이지에 보면은 얼마나 예쁜 아이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죠? 얼마나 예쁜 아이가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 속에서 이 아이는 폭력 당하는 게 아니라 진 있죠, 일진. 아이들을 폭행하는 아이의 그림이에요. 자, 어떻게 보고 우리가 이렇게 폭행하는 아이의 그림이라고 읽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것은 상주중학교에서 교사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 너무 얌전하고 착한 아이의 그림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보니까 학교 폭력을 심하게 당하고 있는 아이예요. 여기도 그래요. 문제 없는 아이다, 정말 얌전한 아이다. 그러나 이 아이는 정말 심한 폭력을, 그림 때문에 폭력당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사실 좀 느낌이 오지 않아요? 이 그림 속에서 폭력당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오죠. 그런데 여러분, 성폭력당하는 그림이 또 있어요. 성폭력당하는 것은 여러분 구구절절히 정말 말하기도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 있어요. 어느 교회에 강의를 하러 들어갔는데 여자 전도사님이 이런 모습으로 그림을 진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여러분 죄송해요, 하여튼 이런 일이 가끔 가다가도 있어요. 숨기고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눈으로. 정말 기가 막힌 교회의 중직자였는데, 그런데 이 그림을 계기로 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의 상대까지 교회로 데리고 온 거룩한 일이 생겼었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아이가 몇 살이냐면 12살 아이예요. 12살 아이니까 초3이죠. 9살 때부터 친아빠에게 성폭력을 부부처럼 당하면서 살아온 아이의 그림이에요. 이것은 인천에서 어느 사모님께서 놀이터에서 받아온 그림인데, 이 문제를 기가 막히게 해결을 했습니다. 놀랍게 해결을 했고요. 어느 날 가보니까 이 아이가 친구들을 한 5명 정도 데리고 와서 주일날 아이들과 교회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그림이 어디가 성폭력하고 있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아빠가 어디가 성폭력하고 있는 그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하나 보면은 이런 것은 이런 문제다라는 것들을 또 따로 읽을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그냥 한 번이라도 한번 들어보면은, 이거 말고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정말로 하나님 놀라운 그를 우리에게 또 새롭게 발견하게 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정말 친아빠에게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아이였고, 또 어디에서는 요즘은 또 감사하게 서울지방법원에서 미술 치유실을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그 범죄자의 부모들 있잖아요. 범죄자들의 부모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그림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요. 또 근간에 있었던 일인데 5살 아이가 성폭력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보니까 분명히 우리 아이가 어느 누구에게 성폭력을 당했어요. 고발을 했는데 도대체 이 법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근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뭘 통해서 발견을 했을까요? 그림 가지고요. 그 범인을 잡아냈어요. 근간의 일이에요. 정말 이 그림을 안 배울 수가 없어요. 배워보시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 뒤에 11페이지에서는 이것은 새아빠요. 여러분, 정말 새아빠에게서 성폭력 당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데 말을 못하고 있어요. 말을 못하고 있고요. 너무 그러다가 보면 혼자 고민하다 어떻게 할까요? 우울증이 너무 심하고 괴로움이 너무 심하면 가고 싶은 곳 한 곳밖에 없어요. 그러면 영육간에, 그죠? 영혼과 육체 모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발견했을 때는 이 아이의 목숨은, 그죠? 우리가 최소한 이 세상에 살면서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여기 찬양 인도하신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 예수 믿으셔, 우리 천국 갑니다, 뭐 전철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그렇게 입으로 막 떠들며 전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 입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하기 어렵잖아요. 이게 믿기, 또 제가 얘기해요. 믿기, 도구, 이 그림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그러나 예수님 가지고 들어간 게 겉표면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내 안에 이 예수님을 전할 한 방법, 이 세상이니까 세상에 맞는 방법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궁극적인 귀한 목적은 복음이라는 것을 말해주면은 정말 자기 생사가 갈린 그 길에서는 찾아요, 그죠? 그냥 예수 믿어요. 그래서 찾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림에서 이 사람을 이해해주고,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얼마나 아파 있고,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로움에 빠져 있는가를 이해해주면은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상담, 우리 그 서울신대 교수님이 한 분이 그러셨어요. 상담을 하니까 분명히 지금 문제가 있긴 있는데 계속 돌리고 말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상담을 신청해서 내담자로 온 상태에서도 내가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맞춰보세요, 이런 식이에요. 맞춰보세요. 그런데 말을 지금 안 해도 돼요. 나는 이 애들 얼굴 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 애들 본 일이 없고 그림의 한 장으로서 이 아이가 새아빠에게서 고통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수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가르쳐 드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게 바로 14페이지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의 자살 직전의 그림이에요. 섬뜩하죠? 낭떠러지에 꼭대기 서 있네. 이것 때문에 발견한 게 아니라 내가 분석하는 하나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 꼭대기에 사람이 없어도 이 그림 자체에서도 이 사람은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16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서는 자폐증과 ADHD를 증복으로 갖고 있는 정신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의 그림이에요. 요즘은 얼마나 아이들이 이 ADHD가 많은지, 지금은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이제 조금 고쳐 부르죠. 여러분, 근데 또 그림에서 또 얼마나 많은 조현병들이 지금은 얼마나 많이 발견되는지 모르겠어요. 조현병들의 그림도 특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현병은 올리지 못했어요. 아무튼 이 그림이라는 것은 세계 공통어이며 만국어이며,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그림을 통해서 호소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빈 백지를 통해서도 이 사람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가, 어려움 속에 있는가까지도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신기하기도 하지만은 이 신기한 것이 정말 사람 살리는 새로운 도구라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아마 현장에서 느낄 것입니다. 그럴까요? 해도 괜찮을까요? 시간으로 분석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걸 분석할까요? 어떤 거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해드릴게요. 이 책 속에서 시간적으로 어느 그림 주셔도 되는데, 이 그림에서 어떤 거 해드릴까요? 엄마 폭력. 그러면 3페이지, 3쪽. 3페이지 한번 보세요. 쓰면서 그냥 할게요. 그러면 그냥 할게요. 그냥 할까요? 칠판에 할까요?
칠판에 반사하는 게 좋겠지요. 보이면 엄마 폭력. 자, 3쪽에 설명이 사실 많이 있네요. 할 것이, 설명할 것이. 그 3페이지 옆에 4페이지에 보면은 분석과 특징이라고만 적어 있고 표 작성이 되어 있죠. 이게 제가 분석하는 저의 분석 방법이에요. 어느 누구도 선생님 그냥 여러분 시간을 조금 제가 이거 분석 그냥 다 하도록 설명할게요. 조금 시간. 예. 이 세상에서 그림을 분석하시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방법은 저의 한 사람 방법이에요. 제가 하고 있는 제만의 분석이에요. 그림 속에서 저는 반드시 누구든지 형태를 적어요. 찾아야 돼요. 형태를. 그렇겠죠? 이 안에 있는 그림을 형태를 찾는데 학자들 간에는 형태만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형태만 분석하면 알겠죠? 조금 전에 태양은 아빠다. 이게 형태 분석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저는 색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HTP라고 집 그리고 사람 그리고 나무 그리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하시는 것은 만약에 이 아이가 그림 그리는 장면을 보시지 않으면 한 20% 정도는 분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색을 꼭 사용을 해라 그래요. 그러면 색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여러분. 형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예를 들면 태양이 어떤 태양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또 색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색뿐만 아니라 선을 통해서, 점을 통해서 모든 그림이 시작이 되지요. 자, 그리고 선에서는 성격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성격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수, 모두 다 나타나지만, 그리고 크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크기에 대해서는 존재를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크기를 그냥 크다만 얘기할 게 아니라 많다, 공간을 얘기하는 넓이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넓이를 같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림에 따라서 크다라고 표현할 것은 크다, 많다라고 표현할 것은 많다, 넓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넓이를 보고요. 중요한 것은 또 위치, 존재를 얘기를 해요. 크기만큼.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형태, 색선, 크기, 위치, 넓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림에서 주제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은 찾아야 되죠. 이 그림에서 뭘 찾느냐, 형태. 이 형태는 조금 전에 제가 만약에 백지를 분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같이 이 그림처럼 3페이지처럼 하늘이 있죠. 위에 하늘이 있고 밑에 산이 있고 그리고 냇물이 있고 그리고 나무가 있고 밑에 낙엽들을 그리고 밤을 따고 열매를 따고 있는 아이의 그림이 보이지요. 자, 이것을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할 수, 나무가 크게 보이니까 나 나무라고 쓰자 이렇게 해도 괜찮지만 저의 분석 방법은 위에서부터 멀리, 그러니까 우선은 멀고 높은 곳, 그 중에서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런 방향을 잡아서 제가 책을 몇 권 여러분들에게 좀 선사를 했는데 그 책을 보면은 그림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멀리 이렇게 구분이 땅과 산, 뭐 바다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돼 있고 그냥 빈 바탕으로 있을 때는 제일 먼저 그냥 바탕을 봐요. 왜냐하면 이 바탕 안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바탕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늘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늘을 적어 놓으세요.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보면 하늘이 무슨 색이냐? 하늘이 무슨 색이냐? 자, 파랑색인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파랑보다는 칠하지 않은 곳이 더 많지요. 약하게 칠했어요. 네, 사실은 굉장히 약하게 칠해진 것은 파랑색보다도 칠하지 않은 흰색이 더 많이 보여요. 이것도 분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칠하지 않은 흰색을 이렇게 찾아요. 보니까 선은 약한 선이에요. 그래서 약선이라고 하고요. 크기는 넓이로 보셔야 되겠죠. 넓이를 보는데 하늘이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나 하늘이 넓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는 만큼만 보시면 돼요. 내가 보이는 만큼의 하늘이 내가 볼 때는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좁다, 넓이 공간을 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위치는 상단에 있죠. 자, 밑으로 또 내려와서 뭘 찾아야 될까요? 바로 산을 보시면 돼요. 예, 바로 산을 보시면 그냥 산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뾰족하고 둥글고 높고 낮고 이렇게 하죠. 여러분, 여기 유성에 저희 큰아들이 있어요. 저희 큰아들이 가끔 이제 저와 도서관에 한 번씩 가는데, 그때 제가 그 도서관에서 정말 매력 있는 책을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서울대 박사 세 분이 공저한 제가 매력 있는 내용, 미술 심리에 관련한 내용으로 세 분이 공저한 건데, 뭐 학벌이고 뭐 볼 게 뭐가 있어요. 서울대 박사들인데, 그죠? 볼 것도 없이 괜찮겠구나,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싶어서 책을 한 권을 가지고 왔어요. 대출해서 오자마자 너무 하나님 감사하시죠. 세 분이서 공저한 책이니까 한 몇백 페이지, 한 5, 600페이지가 막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곳에서 다른 건 보지도 않고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이렇게 펼쳤더니 산이 저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산의 분석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의 그 서울대 박사 세 분이 공저한 그 책 속에서 산이라는 분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높이에 따른 성취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바로 덮어버리고 바로 보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분석하는 내용과는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태양을 아버지라고 보죠. 아버지라고 보는데 나도 아버지일까요? 내가 그리는 태양은 남편이에요. 그리고 가장 남자 성인들이 가족이 있는 남자 성인들이 그릴 때는 자기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남자지만은 아빠예요. 결국은 우리 집에서 아빠를 그리는데 내가 그릴 때는 우리 남편을 그려요. 우리 남편을 그리는데 산은 반대로 엄마예요. 또 마찬가지로 남편들이 그릴 때는 내 아내를 그려요. 우리 아이들이 그릴 때는 엄마를 그려요. 산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제가 40년 넘게 임상하고 현재 정확하게 산이 나타나는 그 성격과 건강과 환경과 위치와 존재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강단에서, 이 성전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보시면 이 산이 어떻게 생긴 엄마구나, 이 산이 어떻게 하고 있는 엄마구나 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산은,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산이라고만은, 왜냐하면 산의 종류가 많잖아요. 보이기가 많아요. 그래서 높고 낮고 뾰족하고 겹친 산이에요. 지금 보면, 그렇죠? 높고 낮고 뾰족하고 겹친 산이에요. 이것은 또 내용이 다르거든요. 이것은 내용이 달라요. 자, 그런데 색이 또 무엇이냐? 빨강과 노랑이에요. 여러분, 설명하려면 이게 1시간도 더 걸릴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이것을 분석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산은 엄마라고 그랬죠. 그럼 이 아이가 그린 산은 엄마를 얘기하고 있는데 성격이에요. 성격. 지금 보니까 엄마의, 여러분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예쁘게 그린 산들을 엄마가 정말 성품이 좋고 부드럽고 그래요. 이렇게 그린 산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린 산도, 이렇게 그리는 산은
성취도 여기에 대한 성취도로 그게 아니라 이 엄마는 조울증 환자예요, 여러분. 이런 그림도 많이 나와요. 여기에서도 조울증 환자라고까지는 보지 않지만 성격이 민감하고 신경질적이며 부드럽지 않은 성격이 아주 안 좋은 엄마예요. 아주 안 좋은 엄마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좀 이 아이의 입장에서 무서운, 애정을 주지 않는 엄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정말 무서워. 우리 엄마는 성격 조절이 잘 안 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엄마는 성격 조절이 안 돼. 그런데 색이 있어요. 색이 빨강, 여기 파랑, 뭐 칠하지 않은 흰색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빨강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색채 심리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림 분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서 이 미술에 대한 강의를 할 때에 형태에 대해서 한 학기, 색에 대해서 한 학기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졸업할 때야 비로소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분석을 하면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알 수 있고 함께 쉽게 그림을 분석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지금 제가 함께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가지만 대학교에서 4년 차에 분석하는 것과는 정말 다르죠. 지금은 이제 1시간 가지면 그림을 한 3장 정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 그림만 딱딱딱 분석하면 더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경험도 또 있고 또 여러 사례도 있고 이 그림, 이런 그림 또 하나 이렇게 그린 어느 누구 이것이 자꾸 떠오르고 이 그림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이것들을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사실 많이 가요. 그런데 지금 내가 고등학생도 아니고 대학생도 아니고 조금 이제 세월이 공부하기 조금 힘든 시간이 가다 보면은 오히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잘 되는 방법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이 저에게 굉장히 도착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는 엄마가 무서운 엄마, 그리고 여러분 밑에 냇물이 있죠. 냇물에 또 주변에 뭐가 있어요? 돌. 여러분 돌이 뭔지 아세요? 돌은 그냥 잠깐 한두 개 있는 어디 길이나 어디에 돌이 조금 있다면 우울해. 나 오늘 왜 우울하지? 그런데 이 돌멩이 수와 크기 이것을 보면은 우울해가 아니라 우울증이고 이 우울증이 조금 더 심하게 가면은 자살하고 싶어하는 자살고지까지도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지금은 우울증이 조금 진행됐다라고 보면 돼요. 돌멩이들이 많고 그리고 냇물에 고기들이 있죠. 사실은 또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도 계세요. 물고기 가족화라고 하죠. 그래서 어항을 본인이 그려주고 이 어항 안에 물고기를 그려봐라. 아빠 물고기 그려봐라. 엄마 물고기 그려봐라. 이렇게들을 말씀을 해서 그렇게 그려주면 그걸 분석하는 분들이 사실 계세요. 근데 저는 일절 어느 그림이든지 뭘 그려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내가 간직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그리고 싶을 때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정한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그 심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우리 아빠 생각이 안 나는데 아빠 그리세요. 아빠를 그리세요. 사람 그리세요. 이렇게는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뭐 있겠죠. 그러나 저는 저에게 수강하시는 분들은 전혀 뭘 그려라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들고 있어요. 못 그리겠어요. 생각이 안 나요. 나는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요. 지금 그리기 싫은데요. 그렇게 내담자가 그렇게 하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독촉하지 않아요. 그리고 있다가 그러면 생각날 때 그리고 싶을 때 언제든지 다음에 그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냥 받아놔요. 그림이 없으니까 분석을 못 하겠죠. 지금 이 사람의 심리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칠하지 이 색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칠하지 않은 흰색 바탕 그대로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칠하지 않은 흰색이라고 써라라고 하는 것은 칠하지 않은 흰색에 대해서 설명을 줄줄이 해야 되니까 좀 바빠져요, 시간이. 칠하지 않은
칠하지 않은 보다도 또 흰색을, 저 뒤에 앉은 분이 나를 모를까요? 아시지 않아요 혹시? 뒤에 이렇게 칠하지 않은, 그리고 이 흰색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죠. 흰색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흰색은 정말 맑고 곱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신선하고 청결한 것이 흰색이에요. 가장 세련된 색깔이고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있는 밝은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흰색을 누가 입으시나요 본래? 기본적으로 의사들이 입죠. 왜 의사들이 흰 가운을 입을까요? 그 사람의 전문성 때문에. 의사의 이유가 있어요. 흰색은 많은 것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환자의 그 아픈 마음도 나는 받아들이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이야기를 다 듣다 보면은 이 환자에 대해서 물론 기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있지만, 심리적으로 일단은 환자의 마음을 내가 다 받아들일 수가 있으면서 이해를 하면서 진단하면 훨씬 위로가 돼요. 제가 너무 잘 아는 어느 분이 췌장암에, 간암에, 몸에 암이 많이 퍼졌어요. 3개월도 못 산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너무 건강하고 너무 훌륭한 분이. 그런데 의사가 너무 안 친절한 거예요. 불친절한 거예요. 정말 말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이런 때는 한마디 위로를 해주면 정말 좋을 텐데, 우리 의사들은 그 마음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사만 흰 가운을 입느냐?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상담할 때는 우리들도 흰 옷을 입자. 왜 그러냐면 내담자를 배려하는 색깔이다. 그래서 정직하고 신선하고 청결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흰색인데, 이게 너무 좋잖아요. 흰색을 가지고 있는, 흰색만 생각해도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림 속에서 흰색이 나타나는 것은 이 좋은 색말을 위장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흰색이죠 여러분. 내가 어떤 내담자가 가지고 있었어요. 나 그림 못 그리겠어요. 나는 그림을 잘못 그려요. 생각이 안 나요. 지금 그리기 싫어요. 라고 하는 그 자체, 그리고 흰색으로 주었을 때의 그 자체는 나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나는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탕이라고 제가 한다고 그랬죠. 이 그림 속에서 지금 하늘, 산 공간이 있는데 바탕을 먼저 찾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체 바탕이에요. 이 전체 바탕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환경이에요. 내가 학교에 있으면 학교, 집에 있으면 집, 내가 지금 교회에 있으면 교회,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나의 모든 환경이 이 바탕이에요. 바탕 속에 칠해져 있는 것이 이 사람의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여기다 무슨 색을 칠할까요 여러분? 검정도 칠하고 회색도 칠하고 빨강도 칠하고 마구 칠해요. 선은 어떻게 할까요? 정말 강한 스트로크로 마구 칠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의 심리가 지금 무엇인가 정리할 수 없고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칠하지 않았을 때는 이것마저도 말하고 싶지가 않구나. 지금은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 억지로 건들지 마는 게 저의 상담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 생각나면 그리시고 그리고 싶으면 그리시는데, 이 분위기를 차 한 잔 드릴까요? 지금 식사 안 하셨어요? 뭐 오시는 길이 어땠어요? 오늘 날씨가 많이 더워졌지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하나씩 던지기 시작을 하면 생긴 것보다 이게 눈도 크고 얼굴도 크고 그래서 말을 안고 있으면 좀 접근하기 어렵까? 그런데 직접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괜찮네? 마음이 좀씩 열리기 시작을 해요. 열리기 시작하면서 차 한 잔 마시고 같이 앉아서 다른 이야기를 돌리기 시작을 하면, 제 방법이에요 여러분. 꼭 이렇게 하십시오는 아니고, 물론 이제 개성과 다른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만은, 이제 제 방법은 그렇게 해요. 부드럽게 해요.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다가 저는 있잖아요. 오늘 오는데 어쩌고요. 사실은 오늘 저는요 우리 얘기로 막 자기가 술술술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림도 한번 그려볼까요? 이제 그리셔도 그러면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해요. 보니까 우리 1페이지에 썼던 그 무서운 태양에 아버지를 그린다든가, 이렇게 뾰족한 산의 형태를 그린다든가, 가정 문제가 심하구나. 어떤 보면은
아빠가 성폭력하는 그런 그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진솔하게 그림에 대해서 놔두고 상처를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스스로 울면서 아버지 때문에 힘드시군요 라고만 해줘도 막 펑펑 울어요. 펑펑 울다가 또 올까요? 다음에 또 올까요? 내 친구도 데리고 올까요?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 돌멩이, 자, 물고기 가족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저는 이 물고기도 뭘 그려라, 아버지 물고기 그리지 않아요.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요.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다 보면은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가족들이 나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나무. 여러분, 이게 지금 전체로 이 아이는 빨강산, 노랑산, 아마 가을산을 그린 것 같아요. 가을 풍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무에 보면은 나무가 열매가 있죠. 나무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나무는 전체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예요, 나. 나무는. HTP에서도 나무 그림에서 자기의 건강을 아마 얘기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는 어떻게 그려도, 하나를 그려도 몇 개를 그려도 자기를 얘기를 해요. 나를, 내 신체를 얘기하는데 이 머리 쪽에 열매 있는 쪽, 가지 있는 쪽은 내 지적인 관계를 얘기해요. 지능, 뇌의 관계, 정신적인 것을 이 나무 위에서, 가지 위에서, 잎 위에서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 속에 지금 뭐가 있어요? 열매가 열렸죠. 이 열매는 또 뭘까요, 여러분? 열매는 어느 분들은 이것도 성취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사회성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은에 살잖아요. 보은에서 조금 들어가요. 조금 더 들어가요. 한 15분쯤 들어가는데 리소재지죠. 관길이라고 하는 리소재지예요. 감기가 우리는 당우리 그쪽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보은 시내에 선생님들이 한 30여 분 모였는데 어느 엄마가 그곳에 강사, 요즘 미술심리가 유명하니까 이상하네, 우리 딸의 그림을 보니까 열매를 이렇게 타닥타닥 그린 나무가 있을까? 이것도 이상하네. 그리고 예사로 보지 않고 그 나무 열매를 가지고 그 선생님들 한 30여 분 모인 곳에 강사를 찾아갔어요. 강사를 찾아가서 그 열매를 그 선생님에게, 우리 딸이 이렇게 열매를 그렸는데 이게 뭘까요? 하고 물었어요. 그래, 이거 머나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동네 얘기와 연관된 얘기예요. 열매를 보니까 열매가 너무 많아요. 그 선생님이 열매를 다 세보니까 117개예요. 그걸 또 세기도 참 그렇지요. 117개를 셌어요. 세고 뭐라고 답을 내렸냐면 12살 딸이에요. 그 엄마의 딸은 12살이에요. 이 아이가 성폭력을 117번 당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맞을까요? 성폭력의 수가 아니에요, 열매는. 엄마가 너무 나에게 잔소리를 많이 해요. 엄마가 내 사사건건 얘기를 해요. 나를 힘들게 귀찮게 해요. 라고 할 때에 열매를 그려요. 그런데 그 열매의 색이나 수는 성폭력의 수가 아니라 너무 과하게 나의 모든 것을 간섭하고 그 엄마의 안에 나를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 열매인데, 가지에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는 지능을 얘기를 해요. 이 나무 가지에 따라서 자폐증도 볼 수 있고 뇌졸중 사람도 볼 수 있고, 지금 다른 신경성에 문제가 있는 것도 나무에 따라서 발견이 돼요. 근데 지금 이 열매는 어때요? 이 열매는 가시예요, 가시. 가시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엄마의 잔소리는 나를 콕콕 박이게, 나를 너무 힘들게,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고통스러운 이야기예요. 엄마의 말이 때때로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죠. 너 나가 죽어, 너 왜 그걸로 어쩌고 저쩌고, 너 왜 이 모양이야, 아주 절망적인 말, 희망 없는 말을 던질 때에 이 아이는 나무 머리 쪽에 이렇게 심한 열매를 그리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나 밤송이 그려요, 가을이니까 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나는 내 주변에서 너무 심한 잔소리 때문에 돌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가지에 따라서도 그 지능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 몇 년 전에 카이스트에 자살 소동이 일어난 거 여러분 대전이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사실은 저희 큰아들도 카이스트에 있는데 제법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래 이제 거기서 우리 그 대전에 얼마 전에 제가 사모님 말씀 드렸었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그 사모님의 카이스트에 그런 상황을 알고 그림을 그들에게서 몇 장 받아왔는데 정말 뇌가 기가 막히게 다 좋아요. 그런데 이 선들이나 이 나무의 형태에 따라서 정말 정신이 없구나, 무척 예민하구나, 정말 신경질적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아이는 사실은 새 엄마예요. 나무에 옹이도 붙어 있고 벌레도 붙어 있어요. 지금 현재 내 신체적으로 폭력을 당하고 있는 그런 표현의 그림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열매를 따고 있는 이 아이는 그 잔소리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 라고 괴로워하는데 얘는 엄마가 계모였어요. 그런 내용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엄마의 폭력에 힘들어하는 아이의 그림이에요. 이거 한 장만 분석하고 다음에 뵙기를 기도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